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내일도 전남 동부 전역에는 비가 이어지겠고 많은 곳은 시간당 3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한때 남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내린 비는 여수 48.1mm를 최고로 고흥 35.8, 광양 22.5, 순천 18.8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남해안 지역은 120mm, 그 밖의 지역은 30에서 80mm의 강우량을 보이겠다며 비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말까지 잦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수확기, 전남 지역 과일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사과와 배, 포도 등 과일 수확이 시작된 가운데 잦은 비가 예보되면서 상품성 저하와 낙과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잦은 비로 복숭아와 무화과 작황이 좋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현실적으로 드러날 피해로 실제 전남 지역 강우량은 지난달 이후 276mm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내렸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남 지역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의 10% 정도가 선박과 항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수출입 물동량 전국 1위인 여수 광양항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 트랙터입니다. 다른 트랙터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경유가 아닌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 움직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고 연료비도 연간 3천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에 있는 야드 트랙터 100여 대가 이같이 친환경적으로 전환되거나 특수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요즘엔 미세먼지 때문에 가장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일단 매연이 없으니까 일단 깨끗하고요. 소음이 없는 것도 좋고. 부두에 정박한 대형 화물선에서 시커먼 매연이 뿜어져 나옵니다. 운항을 하지 않을 때도 선박 안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엔진이나 발전기를 계속 가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전기 시설도 다음 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박에 필요한 전력을 육상에서 직접 공급하는 방식인데 연말까지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박 6척을 대상으로 시험 가동할 예정입니다. 광양항 3-1단계와 3-2단계에 각각 1개소씩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총 사업비는 40억에 2020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항만 미세먼지 발생량을 오는 2022년까지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다양한 저감 대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부터 20대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지역별 예산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의 내년 예산 반영 규모는 6조 7천억 원으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과 낙포부두 리모델링 사업 등이 포함됐으며 경전선 전철화와 경도 해양관광단지 도로개설 사업 등은 올해 10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증액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예산 확보 노력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녹동 전통시장 안에 청년몰을 조성해 연내에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의 인큐베이팅 역할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군 도양읍 녹동 전통시장입니다. 고흥군은 이곳 시장 내 260여 제곱미터 면적에 9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말 청년 창업몰을 개점할 계획입니다. 군은 현재 식음료와 디자인, 공예 등 분야의 입점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또 설명회를 통해 기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사업 내용과 추진 방향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반응도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먹을거리를 좀 많이 활성화시키는 게 좋죠. 중복이 안 되고 예를 들어 아까 초밥집이나 좀 젊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시장도 이익이죠. 사람도 와서 또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
군은 이번에 조성될 청년몰이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청년들의 문화 교류와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지에 있던 청년이 들어와서 인구도 늘어나고 이 청년들이 여기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태어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어떤 공동체 활성화에 상당히 좀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동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지만 여전히 한정된 소비자를 극복하는 게 과제입니다. 또한 기존 전통시장 상권과 맞물리는 대목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적절한 사후 관리와 자생력을 키워가는 과정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연중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는 인근 여수시와 순천시의 청년몰들도 공통의 과제를 두고 아직 명쾌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 고흥군이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청년 상권 조성 사업이 여러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가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석 당일인 13일은 새벽 6시부터 추모의 집과 묘지공원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연휴 기간은 평상시대로 오전 9시부터 문을 열며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은 화장시설은 가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추석 명절 기간 영락공원의 추모객이 10,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회도로 이용 등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가 벌초 또는 성묘객들의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산림도로를 개방합니다. 이번에 개방되는 산림도로는 여수시 등 21개 시군 2,630km 구간이며 일부 산림보호구역과 일반 차량 통행이 어려운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 개방하지 않습니다. 도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전후해 도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산림도로를 개방하지만 성묘객 등 입산자들도 안전사고와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지난 4월 강원도 고성 산불 이후 대형 재난 발생 시 전국 소방력 동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남 등 4개 시도 소방본부가 참여하는 도서지역 재난 발생 선박 출항 훈련이 목포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집결 명령을 받은 소방차들이 목포 유달경기장에 속속 도착합니다. 제주도 대형 재난 상황을 가정한 선박 출항 훈련에 투입된 소방차들입니다. 전남은 물론 경남, 광주, 전북 등 4개 시도 소방본부 소속 20여 대의 소방차가 동원됐습니다. 제주도 자체 자원으로는 포화 상태가 돼버려서 타 시도에 인접 시도에 소방력을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차량 상태 확인과 무선 통신 체계 점검이 끝나자 곧바로 이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출항 거점 목포 국제 여객선 터미널로 지금 즉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한 소방차들은 20여 분 만에 대형 선박에 모두 실렸습니다. 도서지역 재난 발생 선박 출항 훈련은 지난 4월 강원도 고성 산불 이후 대형 재난 발생 시 전국 소방령 동원 기준 마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적정한 소방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소방청은 다음 달에는 광주에서 국가 단위 긴급 구조 종합 훈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한전공대 학교법인 창립총회가 오는 4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국전력이 학교법인 창립총회를 거쳐 교육부에 법인 설립 신청을 하면 교육부는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연내 법인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공대 학교법인 이사장은 김종갑 한전 사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교 법인이 설립되면 총장 공모와 교직원 채용이 진행됩니다. 연간 5억 규모의 수출 효자 상품으로 부상한 김 양식산업 안정화를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불법 김 양식시설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일부 해역에서 불법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해양수산기술원의 항공영상 판독 결과를 토대로 불법 시설 해역과 면허지 내 초과 시설을 조사한 뒤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올 들어 57건의 불법 김 양식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관광 두례 사업 주민사업체에 광양시에서 다수의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주민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는 관광 두례 사업 공모에서 시 최초로 식음료와 기념품 업체 등 5곳이 선정됐다며 앞으로 3년 동안 교육과 홍보를 포함해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역 내 관광산업 공동체를 의미하는 관광 두례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창업과 경영에 참여하면서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최종 심사 시민판정단을 모집합니다. 순천시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국민 참여 행사로 추진하는 균형발전 대국민 공모전 본선대회 심사에 시민판정단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균형발전 대국민 공모전 본선대회는 2개의 분야로 나눠서 진행되며 균형발전 박람회 기간에 순천만 국가정원 내 생태체험 교육장에서 개최됩니다.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이 사무국을 출범하고 2차 직원 채용에 나섭니다. 순천문화재단은 오늘 사무국을 출범한 가운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차로 5급 사무국장 1명과 7급 팀원급 2명의 추가 직원을 선발합니다. 2차 채용은 오는 17일까지 순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뒤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이달부터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 관리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발효된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미가입 시에는 최대 4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국은 미가입은 물론 보험 보장 기간이 종료된 승강기의 경우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도가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장비를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작업 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4일까지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은 1,315개 기업으로 전년 말 대비 295개가 늘었고 연 매출액 1,890억 원에 고용인원 1,71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관내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오늘부터 명절을 전후해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산업단지와 오염물질 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영세 업체들에게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따로 운영해 신고자들에게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19 항만보안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 12곳의 항만보안 관련 기관이 참여한 이번 경진대회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는 보안용 드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드론 조종사를 육성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항만 보안 업무를 추진하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